전공을 미술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었던 걸까요? 이게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림 쪽에. 그런데 여긴 좀 아니다라고 접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대의 특별한 예술인 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디어스라는 수공예 관련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유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유나님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상담심리 석사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 이윤아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취미로 좀 그리다가 20살 때 지인의 추천으로 아이디어스라는 수공예 플랫폼에서 작가를 모집한다.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고 지원도 해가지고 좋은 기회로 지금까지도 작가 그 이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공이 그러면 심리학과신데 그 전공이랑 뭔가 미술 작품을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좀 심리학과도 공부하고 그리고 상담 전공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분야를 좀 허들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병원이나 아니면 상담센터를 방문해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좀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것 같아서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형태를 좀 넘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매번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으로는 좀 위로를 전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로 지금 작품 판매 중인 것 중에서 상담사의 편지라는 작품이 아마 그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의 편지가 그러면 어떤 작품인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뭔가 좀 색다른 심리 테라피 그런 거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분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풍경이나 아니면 장면을 사진 아니면 이렇게 말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풍경을 이제 수채화나 어반 스케치풍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위에 이제 구매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나 고민에 대한 답변을 직접 편지로 적어서 보내드리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인분께서 키우던 강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그런 사연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무지개 다리 밑에서 이제 뛰어노는 그런 풍경을 그렸고요. 그 밑에 제가 좀 이렇게 위로의 편지 써드리는 방향으로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선물 형태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취지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상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딘가를 가야 되고 약간 좀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인식이 좀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많은 분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자가진단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편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사의 편지를 처음 해야 되겠다라고 약간 마음 먹게 된 계기는 따로 있으세요? 사실 딱 이거다 하고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림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상담을 공부한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번뜩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영감은 번뜩 찾아오는군요. 그러면 그 상담사의 편지 말고 따로 또 그 인물화 같은 것도 그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물이나 풍경이 아닌 인물화를 위주로 그리고 계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실까요? 제가 그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에서 그림을 판매한 그 시작도 인물화였고요. 지금도 계속 쭉 인물화만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인물화가 저는 좀 재밌어요. 그 이유가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심리학과도 되게 적성에 잘 맞는다 생각을 했고, 상담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좀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저에게 굉장히 재밌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도 좀 사람을 그리는 게 좀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인물화 그릴 때 약간 포인트나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런 포인트를 두고 그리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따뜻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직접 손으로 수채화나 아니면 색연필화로 그렸고 최근에는 패드로 그리는데요. 패드로 그릴 때도 좀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소재도 좀 이렇게 찾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인물화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 그 인물화 신청하시는 분들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막 사진 같은 거 본인이 골라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와. 좋습니다. 그림이니까 그림 작가님 같은 그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사실 이 작가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전시회 구경은 따로 한다니시? 전시회는 좀 자주 가는 편이고요. 전시회 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루이스 웨인 전이라는 전시회를 갔던 날이었는데요. 그 루이스 웨인이 영국의 고양이 작가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동시에 조현병 환자로도 좀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과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림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되게 궁금해서 전시회를 갔더니 전시회 가면은 그 루이스 웨인의 그런 생애 그 순서대로 작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현병에 걸리기 전과 후가 그 화풍이 굉장히 다른 게 눈에 띌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전시회 보고 나서 그림이란 거는 되게 사람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구나 이런 좀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하니까 되게 약간 따뜻하게 그리시려고 한다고 했던 게 더 약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전시회도 그럼 어머님이랑 계속 가실 때마다 어머님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어머니가 전시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어머님이랑 막 작업실도 같이 쓰고 그러시나요? 작업실은 따로 없고 저희 집에서 이제 각자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그림 그리는 분야가 되게 달라서 사실 같이 작업은 잘 안 해요. 어머님은 풍경화 위주로 그리시나요? 네, 풍경이나 정물 위주로 그리고요. 저는 인물화나 아니면 디지털 그림 이렇게 패드로 그리는 거 보통 그려요. 그러면 그 유나님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도 어머님한테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의식하진 못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사실 가족 중에 엄마 말고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인데 저희 친언니가 그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 유아미술 선생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보면 다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저도 그냥 따라서 매번 그림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우와, 유아미술은 그러면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좀 모래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은 슬라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촉감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미술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이러더라고요. 일하실 때 아이들이랑 같이 막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언니분.
그쵸. 그런데 지금은 언니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어서 지금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영향을 진짜 많이 받으셨겠네요. 어머님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상담사의 편지 말고 또 다른 건 없으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상담사의 편지가 시작인 느낌이어서 네, 뭔가 좀 잘 맞으면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엄마랑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보고 싶으신 거 약간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계속 해봐야 알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어머님이랑 유나님이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약간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림 그릴 때요? 그림 측면에서. 비슷한 건 말고 다른 거는 다른 게 오히려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그런 색감 같은 거에 감각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수채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색감에 그렇게 감각이 뛰어나진 않고 오히려 좀 내가 느낀 거를 상상으로 표현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제 개성을 담아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림 보고 막 서로 피드백 같은 것도 드리고 하나요? 네, 굉장히 많이 아, 해요. 진짜요? 네. 교류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작업하시면서 느끼시는 고충 같은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만들면서 그리면서 와 이거는 좀 너무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있으실까요? 보통은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20대 초에 그 그림 그릴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손으로 직접 수채화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주문 중에 하나가 같은 그림 하나를 한 3, 40장 그려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연예인이었고 아마 공동구매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손그림이니까 복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은 그림을 3, 40장을 혼자 이렇게 계속 그리니까 며칠 동안 진짜 다 그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다 그리면 같은 그림 다시 그리는 게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걸리셨어요? 작업 기간이?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내내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럼 막 평소에 상담사의 편지 같은 거나 인물화 그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고 계신 작품은 하나 만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상담사의 편지는 저희 어머니가 하루 정도면 그림 그리시고요. 제가 편지 쓰는 것도 한 3, 4시간 안에 다 쓰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편이고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인물이 몇 명이냐에 굉장히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그건 한 4시간? 3,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몸에 무리는 없으세요? 약간 그리면서 약간 팔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이런 거 없으세요? 이렇게 집중하면 그 허리랑 목이 그 되게 거북목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좀 흐트러지니까 그런 게 좀 아픈 것 같고 그래도 사실 본업은 다른 거다 보니 그림 그릴 때 좀 쉬는 느낌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심오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작가님께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은 좀 마음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같은 그림도 되게 다르게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하다 싶으면 색도 좀 우중충한 색을 선택하게 되고 좀 선도 좀 찌글찌글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반면 내가 좀 오늘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하면은 되게 다채로워지고 좀 시원시원한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제가 이걸 되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그 상담 일을 하면서 내담자분들한테 그림 심리 검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그 내담자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림에 굉장히 잘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림이라는 건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동시에 이게 사실 보는 이의 마음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위로받고 싶다 할 때 전시회를 가면 어떤 그림을 봐도 그 위로의 메시지를 좀 느끼게 되고, 아, 오늘 내가 너무 짜증나고 다 귀찮다 할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앞에 갖다 놔도 다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좀 그리는 이의 마음도 보여주고,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도 좀 비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역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대학교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죠? 아까 그림 상담 말고 또 다른 뭔가 그런 제가 상담 쪽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절차로 상담이 진행되나요? 상담, 그냥 상담이요? 네. 일반 상담은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저희가 접수 면접이라는 걸 보통 학교 대학센터에서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 오신 분께서 내담자께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대략 좀 들어보고 그다음 심리 검사를 진행한 뒤에 이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상담사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그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2주 정도 뒤에 본 상담사랑 내담자가 만나서 보통은 한 10회에서 한 18회기 사이 정도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진행이 돼요. 매주 한 번씩 10회면은 되게 오랜 기간 네. 되네요. 3-4달 정도. 그림 상담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절차 중에 하나인 건가요? 무조건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좀 상담을 진행하다가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그런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거나 이 내담자가 좀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상담자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니 이런 상태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는 내담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렇게 상담자의 재량에 따라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미술도 하고 계시고 지금 심리 상담도 하고 계신 건데 전공은 어쨌든 심리학과이신 거잖아요. 전공을 미술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었던 걸까요? 아, 이게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림 쪽에. 그런데 아, 여긴 좀 아니다라고 접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언니가 디자인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 언니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었는데 그때 그 입시 준비하는 언니를 보면서 아, 내가 할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막 강당 같은데 그림 되게 많고 거기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건 탈락,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보는 앞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좀 찍거나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아, 그림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강당에 진짜 이렇게 바닥 다 덮을 정도로 해놓고 그냥 무슨 다 잘 그린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낸 건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확실히 좀 뭔가 꿈을 약간 내려놓게 만드는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니분도 그러면 디자인 전공하시면서 엄청 힘든 일 많으셨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고 대학 입시 때랑 졸업 전시회 때 가장 많이 좀 지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사실 좀 대학원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런 모습 볼 때도 좋아서 하지만 사실 그런 어느 정도는 틀에 맞춰져 있는 작품을 그려야 하다 보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어머님도 전공이 그럼 미술 쪽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정말 취미로 그냥 이런 그런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 그림 배우는 걸 시작했고 그게 거의 한 20몇 년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니까 좀 내공이 쌓여서 전시회나 아니면 좀 대회 같은 데 작품 출품하시고 좀 그러는 편이에요.
제가 그 아이디어스에서 상담사의 편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연히 약간 전공자 분이시겠구나 했는데 문화센터. 네, 맞아요. 와, 신기해. 꼭 그림이 전공을 할 필요는 물론 해야지만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는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림을 꿈꾸는 분들에게 약간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렇게 틀에 박힌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팟캐스트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약간 자유롭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도 있고 위로받고 싶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고민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순간이 매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상담사를 찾아가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좀 상담사의 편지, 이 작품을 떠올려 주시면 제가 그래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상담사의 편지라는 작품을 좀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좀 따뜻한 위로를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매번 고민하고 좀 이것저것 해볼 예정이어서 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께도 약간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림이 사실 제가 대학 입시를 안 했었던 이유도 그 틀에 박혀 있는 그림, 누군가 평가하는 그림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던 건데 사실 성인이 되고 이것저것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꼭 사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틀대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상담이라는 되게 연관성 없는 학문도 그림이랑 연결시킨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 그림이랑 연결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그림의 좀 색다른 형태, 색다른 융합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의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오늘은 이유나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유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유나님이 만들어 가실 작품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상담사의 편지가 갑자기 너무 구매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소장하고 싶어져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카이브도 유나님을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출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아주대 예술인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